아무래도 가깝게 금방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달려가서 또 내 감정이 굉장히 어둡고 불안하고 힘들 때 당장 만나서 나눌 수 없다라는 그런 그리움이 있죠. 이번에는 세 번째 강원도 속초에서 또 알찬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더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리즈입니다. 오늘은 롱디 연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볼까 하는데요. 롱디는 장거리 연애를 이야기합니다. 롱 디스턴스. 사실 우리 세대에 아직 롱디 연애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사실 요즘 같은 때에 뭐 글로벌 시대에 미국과 캐나다, 뭐 한국과 미국, 그리고 또 뭐 유럽과 한국, 뭐 아시아와 한국, 어디든지 사실 우리는 카카오톡만 된다면, 인터넷만 된다면 실시간으로 연락할 수 있고 또 실시간으로 보고 싶을 때 화상통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많은 분들이 그 롱디 연애에 대해서 약간 오픈 마인드가 있으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맨날 가까운 곳에서 매일 만나고 또 매일 연락하고 이런 것보다는 좀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내 개인적인 삶도 좀 누리면서 자율과 독립성을 좀 유지하면서 또 가끔 또 연인이 필요할 때, 연애 모드로 우리가 들어가고 싶을 때, 그럴 때는 늘 나에게 연인이 있다, 늘 누군가가 나와 대화할 사람이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연락을 하는 것에 많은 분들이 이제는 좀 롱디 연애를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어떤 것이든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저는 롱디 연애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다만 롱디 연애를 할 때 그 롱디 연애를 잘 지켜가기 위한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일단 롱디 연애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까요. 한 번도 롱디 연애를 생각해 보지 않으셨다거나 또는 또 롱디 연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영상을 통해서 좀 도움을 받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먼저 롱디 연애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요. 첫 번째는 자기 개인의 시간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롱디가 아니라 이렇게 늘 가까운 곳에서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사람이다 하면 갑자기 오늘 저녁에 또 데이트를 해야 될 수도 있고 또 갑자기 이번 주에 또 만나야 될 일이 생길 수도 있고 하지만 롱디는요. 내 시간을 정확하게 확보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만나서 연애하는 시간은 우리가 플랜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요즘처럼 이렇게 우리 중년들도 혼자만의 시간 그리고 혼자만의 즐거움, 혼자만의 라이프를 즐기기에는 오히려 롱디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이제는 삶과 연애가 섞이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섞이는 걸 사람들이 싫어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 뜻은 그만큼 내 인생에 하루에 또는 한 달에 1년에 그러면 80% 정도는 온전히 나의 라이프에 집중을 해서 살고 또 20% 그 허전함, 외로움 그리고 또 연애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때 만나서 내가 커플이 되고 내가 혼자가 아니고 나도 누군가가 있다라는 그런 감정을, 그런 로맨틱한 감정을 느끼고 싶을 때는 또 연인 모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각자의 삶을 유지하면서 연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자기 개발이라든지 나의 취미 활동이라든지 또는 나의 가족과 친구랑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잘 확보된다라는 건 굉장히 좋은 장점이 될 수 있죠. 자, 두 번째는 감정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롱디를 하기로 결정하는 것 자체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면 두 사람 다 많은 희생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서로 왔다 갔다도 해야죠. 서로가 사는 곳에 방문하려면 시간 써야죠. 교통비 들어가죠. 그리고 또 거기까지 방문하기까지 또 가야 되잖아요. 에너지도 써야 됩니다. 그렇게 아주 리스크가 있는 그런 롱디를 결심하기까지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누군가 정말 나를 진심으로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을 방문해주고 또 내가 그에 있는 곳으로 가고 이렇게 진심이 있지 않으면 정말 하기 쉽지 않은 이런 롱디를 결심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상대에게 어느 정도의 진정성이 있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냐?
아니냐, 나를 진심으로 좋아하냐 아니냐를 의심하기 이전에 이미 롱디를 하기로 서로 마음을 먹고 우리 롱디 연애를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것은 이미 감정의 진정성을 저는 확인했다라고 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떨어져 있다가 우리가 두 사람이 시간을 합의하고 또 조건이 맞았을 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만났을 때 너무너무 애틋하죠. 싸울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있을 때 서로에게 더 많이 잘해주고 싶고 서로에게 더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돼요. 사실 롱디 커플들은 만나서 그렇게 싸울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면 곧 헤어져야 되기 때문에 만나고 있는 동안 정말 서로에게 너무너무 잘하고요. 또 깊숙이 사랑에 더 빠지는 시간이 돼요.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은요. 아무래도 자립성이 더 향상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스스로 내 문제를 해결하거나 조금 더 독립적으로 자기의 삶을 핸들해 가야 되기 때문에 서로 너무 가까이 있으면서 상대에게 의지하고 의존하고 또 집착하고 이렇게 막 붙어 있고 치대고 막 이럴 일이 거의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자립성이 생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롱디의 단점은 뭘까요? 제가 봤을 때는 많은 분들이 이 단점 때문에 아마도 롱디를 꺼려 하시는 것 같은데 장점보다는 단점이 사실 더 많기는 해요. 그런데 이거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이 롱디를 장점을 더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볼 것이냐 아니면 단점, 좀 안 좋은 부분을 더 크게 확대해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자, 롱디를 하면 단점은 아무래도 외로움과 그리움이겠죠. 가까운 곳에 있다면 내가 오늘 기분이 좀 꿀꿀할 때, 내가 오늘 좀 위로받고 싶을 때 당장 만나서 뭐 맥주를 한 잔 마시던 커피를 한 잔 마시던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내 감정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롱디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런 게 좀 어렵죠. 내가 지금 기분이 이런데 저 사람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근데 이런 그리움들이 사실은 사랑을 더 깊게 만들어 가는 것이기도 해요. 그런데 만약에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 이렇게 밤낮이 바뀐 경우라면 더 외로움을 느낍니다. 더 그리움을 느껴요. 왜냐면 여기는 저녁 시간인데 한국은 아침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오늘 저녁 시간에 감정이 굉장히 약간 무디해요. 이렇게 좀 감정적으로 내가 좀 힘들 때 한국에서는 막 바쁜 아침 시간이기 때문에 연락해서 내가 지금 감정 상태가 이렇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그런 서로의 상황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단점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도 또 이렇게 몇 번 극복을 하다 보면 익숙해지기는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뭐 한국에 계신 분들이라면 같은 시간대에 있는 거라면 괜찮을 수 있겠죠. 저는 약간 이제 우리가 20대 때가 아니기 때문에 좀 중년들이라면 우리가 삶의 여유와 좀 그런 노하우가 있잖아요. 좀 떨어져 있으면서 약간 서로가 그 그리워할 수 있는 공백을 주는 것이 저는 어쩌면 두 사람의 사랑을 더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해요. 자, 두 번째 단점은요. 의사소통의 어려움입니다. 아무래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오래 이야기하게 되죠. 그런데 롱디는 뭐 오래 얘기해도 전화로 얘기하거나 또 뭐 페이스톡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렇게 긴 시간을 이야기하게 되지가 않고요. 또 진짜 전화나 화상통화를 하다 보면 내 마음속에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을 다 꺼내놓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서로 애틋하고 그리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때 좀 좋은 이야기 또 서로 듣기 좋은 기분 좋은 이야기를 하게 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어떤 감정적인 표현 그런 것들을 잘 하기가 어려워요. 특히나 뭐 시간대나 일정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때그때 느끼는 나의 감정들을 다 이야기할 수 없고 또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롱디의 가장 큰 단점이 바로 이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아닐까 싶어요. 또 이렇게 의사소통을 제때제때 하지 못하다 보면은 또 오해와 갈등이 또 생길 수 있죠.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또 그런 상황에서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어. 뭐 이렇게 오해와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일이 사실 비일비재하고 또 그때그때 또 풀지 못할 확률이 더 높죠. 멀리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풀 수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점은 이제 신뢰의 문제인데요. 일단 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신뢰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또 상대에게서 듣고 싶은 이야기를 서로 원활하게 해야지 뭔가 해소라는 것이 돼요. 감정의 어떤 불만이라든지 또 서로가 쌓여 있는 거, 오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는데, 잘 만나서 이야기를 그때그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오해가 하는 거죠. 나 혼자 추측하고 상상하고 그러다 보면 좀 부정적인 생각이 머릿속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해요. 사실은 뭐 질투 같은 것도 많이 하게 되죠. 이 사람 나한테는 전화도 잘 안 하면서 지금 이 사람 SNS를 보니까 다른 사람들하고는 잘 놀러 다니네? 막 이러면서 혹시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이 생긴 건 아닐까? 나 아닌 다른 이성을 만나는 건 아닐까? 라고 이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금이 가기 시작하죠. 아무래도 물리적으로 거리가 있다 보니까 내가 그 사람의 일상을 다 파악하기가 힘들잖아요. 그 사람이 다 나한테 알려주지 않는 이상. 그렇다 보면 이제 혼자 상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상상이 무섭습니다. 뭐 상상을 하게 되면 좋은 상상보다는 나쁜 상상을 더 하기 쉬워지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사람이 그렇게 신뢰가 서서히 무너지다 보면 아유, 역시 롱디는 아니야 하면서 포기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상대에게 그 신뢰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금방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포기를 쉽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롱디 연애를 하시는 분들에게 그 신뢰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신뢰를 쌓기 위해선 소통을 그때그때 원활히 하셔야 됩니다. 전화도 그때그때 잘 받아야 돼요. 그리고 또 롱디의 단점은 비용 부담이 사실 엄청나죠. 자주 만나기 위해서 교통비, 숙박비, 뭐 여행 경비 이런 것들이 사실 만만치 않게 많이 들어가요. 그런 것을 이제 오래 장기적으로 하려다 보면 그게 사실은 굉장히 큰 부담이 됩니다. 물론 뭐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들한테는 여행 삼아 서로 만나서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유적지도 보러 다니고 하면서 오히려 더 여행 같은 그런 연애가 될 수 있겠지만, 경제적 여유가 있지 않는 분들이라면 그렇게 1년에 몇 번 만나느라고 비행기 값, 숙박비, 여행비 이렇게 쓰고 나면 사실 굉장히 큰 돈이 나가요. 그래서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단점은 뭐냐면 장기적인 미래 계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로가 각자 그 생활하는 곳에서 자기 삶의 터전이 있잖아요. 직업도 있고 각자 또 가족도 거기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연애는 어떻게 여행하듯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할 수 있지만 결국 한 사람이 포기하고 한 사람이 있는 곳으로 옮겨야 된다라는 그런 결론이 생기게 되는데, 그렇게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어떤 한 사람이 희생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이 굉장히 커요. 롱디 연애는 미래에 함께 한다라는 그런 계획이 굉장히 불투명해요. 사실 진짜 진정한 롱디를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미래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결국에는 함께 하겠다, 결국은 뭐 합치겠다 라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장기적인 미래 계획이 없이 두 사람이 막연하게 여행 삼아 연애를 한다라는 것은 좀 그러한 불확실성 때문에 서로가 작은 오해나 갈등이 생겼을 때 더 포기가 빠르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롱디 연애는 관계가 더 견고하게 쌓여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관계가 굉장히 빨리 깨질 수도 있는, 서로가 깊은 관계로 가기 전에 얕은 관계로 전전하다가 오히려 더 빨리 깨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사실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또 관계를 완성시키려고 하느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통이 너무나 중요하죠. 롱디 연애가 쉽지 않아요. 결코.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내 주위에서, 내 바운더리에서 찾기는 사실 너무 힘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생각을 확장해서 좀 더 멀리에 있더라도 정말 좋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더라도, 또 KTX를 타고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그 좋은 사람을 만나서 서로가 사랑을 더 돈독하게 확인하는 시간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얼마든지 사람만 좋다면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내가 어떻게 이 관계를 바라보느냐, 그런 주관적인 나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지, 롱디는 무조건 못한다, 안 한다, 막 이렇게 관계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투자하지 않고 쉽게 내 가까운 곳에서 얻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면 어떻게 보면 그런 관계는 더 빨리 쉽게 깨질 수도 있는 관계가 되고요. 이렇게 롱디라는 그런 큰 장애물을 견디고서라도 내가 내가 정말 좋아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헌신과 또 사랑을 보여줄 수 있다라면 그것은 오히려 그 어디에서도 만날 수 없는 정말 탄탄하고 견고한 그런 연인 관계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또 그런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려고 서로 노력하다 보면 아마도 두 사람은 영원히 헤어지지 않는 그런 확실한 관계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영상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들도 롱디에 대해서 한번 댓글창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나눠주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좋은 시간 보내세요. 바이.